홈워크 다 풀었어요? 그래요? 그럼 확인해 볼까 그러면? 바로 갑니다. 우리 sv.com이라고 배웠습니다. 뭐를 배웠다고요? sv.com. 여기에서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동사. 동사 뭔데요? v. 찾아야 돼요. 동사 앞쪽은 다 뭔데요? 주어. 뒤쪽은요? .com. c는 뭔데요? 보어예요. 보어 취하는 동사들이 따로 있었죠? o는 뭐예요? 목적어. 목적어 취하는 동사.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타동사. 우리 자동사 위주로 배웠는데 기억나요? 가다 자동사. 도착하다. 일하다. 거기까지 할게요. 좋았어.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동사랑 같이 다니는 게 바로 수식어의 특징. 끝. 그리고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뭐예요? 반가워 이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절대명동 도구로서 주어 자리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하나하나 배울 건데 그 중에서 명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갑시다. 명사. 오늘 데이 3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법을 공부할 때 이제 조금 여러분들 요령을 좀 찾으시면 좋은데 사는 무시하는 게 좋아요. 사는 의미가 없어요. 명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명. 이름명입니다. 뭐라고요? 이름명. 모든 것들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방금 열린 저것도 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이름이 있고 저도 이름이 있고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혹은 내가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들 모든 거 전부 다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명사라고 부르고 꼬리를 달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뭐를 달고 있다고요? 여러분 단어가 있으면요. 단어 뒤에 붙는 거를 보통 접미어라고 불러요. 꼬리에 달라붙는 거. 이 접미어를 잘 보시면 이 단어의 품사를 알 수가 있어요. 단어 앞에 붙는 거를 접두어라고 불러요. 접두어를 잘 보시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프리란 단어가 있다라고 쳐요. 여기 앞에. 그럼 아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프리. 뭔가 이전에 이런 느낌이 좀 나잖아요. 프리 맞죠? preview, previously 이런 친구들 보면.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능을 저랑 공부를 한다. 그럼 제가 이 접두어를 겁내이 외우라고 해요. 왜? 수능은 문법 문제가 한 2개 정도밖에 없고요. 대충 단어 해석으로 때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토익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품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물론 둘 다 하면 좋은데 둘 다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품사부터 구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접미어부터 먼저 배우라고 해요. 항상 꼬리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들 저랑 명사 꼬리를 배우죠. 다다음 시간에 저랑 형용사 꼬리를 배우고 다다다음 시간에 부사 꼬리를 배우거든요. 그럼 사지선다에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 갔어. 본인 스스로가. 동사를 찾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이 빈칸의 정답은 동사야. 근데 보기 중에 뭐가 동사인지 모르겠죠. 그럼 보기에 꼬리를 보는 거예요. 아, 요거 이제 명사 꼬리구나. 너 나가라. 아, 요거 형용사 꼬리구나. 너 나가라. 그럼 A랑 B 둘 중에 한 개가 동사겠다라고 찍어주시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속어법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명사 꼬리는 외우셔야 돼요. 요렇게 볼게요. 션, 리스, 먼트, 언스, 티, 쉽, or 이렇게 꼬리를 발견하면 명사라고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끝에 or이라고 붙어있는 거 옆에 er이라고 적고 ee라고 적으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보통 or이나 ee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professor, teacher, employee 이런 거, interviewee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단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꼬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사람을 뜻하는데 라고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명사들도 있어요. 불은 영어로 fire 이런 거 있죠. 이건 명사인데 꼬리 따위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뭐 있나? 또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people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통 명사 꼬리는 없어요. 이런 명사 꼬리들은 조금 긴 단어에 많이 달라붙고요. 이렇게 짧은 단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긴 단어 꼬리 위주로 암기해 주세요.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명사의 성격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뭔지 보여드릴게요. 고개 드시고 제가 지금 손에 이거 몇 개 들고 있어요. 펜을. 한 개 들고 있다 맞죠? 여러분들이 세웠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왔죠. 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어보도록 해요. 공기 셀 수 있어요? 못 세지. 이건 추상적인 거니까 불가산명사. 우리 반에 있는 모두가 세웠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오면 그냥 셀 수 있는 거예요. 입력을 해두시면 되고. 요것도 이따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셀 수 있는 명사를 가능한, 계산, 가산명사라고 부르고 셀 수 없는 명사를 불가능하다, 계산이 불가산명사라고 부릅니다. 가산과 불가산으로 나눠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명사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배웠고 어떤 성격인지 배웠으니까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선정을 하시려면 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라고 적으시고 요거를 영어로 나타내면 주어는 S라고 부르죠. 그렇죠? 목적어는 O라고 불러요. 보어는 C라고 불러요. 이게 명사가 들어가는 장소이고요. 요거를 세로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쏙.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명사는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명사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할 수 있겠죠? 한 개 더 있어요. 근데 우리 수식어 배울 때 전치사의 뒷자리에 명사 들어간다라고 배웠을 건데 기억나요? 근데 그 전치사 뒷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냥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쏙 명사는 쏙 들어가. 됐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쏙 들어간다고 답변하세요. 명사 어디 들어간다고요? 쏙 들어간다. 끝. 풀었으면 이게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거죠. 명사가 요렇게럼 쏙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보통 나올 때 순서가 있습니다. 얘들은 차례를 지켜요. 쏙 자리가 비었다고 냅다 들어가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관사, 여기 나오네요. 관사라는 친구 뒤에 나오는 게 명사 역할이에요. 자, 어떤 거냐? 어나 언이 있습니다. 요거를 부정관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관사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칭할 때 쓰는 겁니다. 더를 정관사라고 불러요. 부정관사, 정관사가 있는데 부정관사는 I like a tumbler, 아무 텀블러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정관사는 I like the tumbler, 이 텀블러만 좋아하는 거예요. 지정해가지고. 근데 여기 안 나와 있는 관사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무관사라는 놈이 있는데요. 무관사라 하면 아무 관사도 붙이지 않고 쓰는 이 명사들을 보통 무관사 명사라고 부르는데 요것도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건데 불가산 명사는 자주 나오거든요. 무관사는. 자, 그래서 이렇게 관사 뒤에 명사가 온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소유격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내일 대명사를 배울 때 나올 건데 소유격 뒤에 이제 여러분들 명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좋아요. 네, 1, 2교시 때도 이랬어요. 그래요? 아하. 자, 소유격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를 주장한다고요? 소유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This is a tumbler 하면 누구 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This is my tumbler 제 거잖아요. This is your class 여러분들의 수업인 것처럼 이게 소유권을 주장할 때 쓰는 게 바로 소유격인데 요거 뒤에 명사가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명사가 누구 건지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다음 밑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배우겠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케이. 목요일날 배울 건데 이 친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얘들은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두 개로 정리가 되는데요. 관부형명입니다. 혹은 소부형명입니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관부형명, 소부형명. 이게 어떤 거냐?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순서로 나오고 소유격, 부사, 형용사, 명사 순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외워두시면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기출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관부형용, 소부형용을 외웠어. 시험장 가서 여기 일단 동사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어요. 동사 발견하면 앞쪽은 다 뭐예요? 주어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 더라는 관사가 있고 빈칸이 딱 있어요. 자, 그럼 뭐를 넣어줘야 돼요? 저 빈칸에 명사를 넣어야죠. 왜? 부사나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next level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명사가 나와버렸네. 그리고 또 동사가 뒤에 나와버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외울 때 관, 부, 형, 명이라고 외웠기 때문에 지금 관사 나오고 명사까지 나왔죠. 그럼 여기 형용사를 넣을지 부사를 넣을지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뭐를 넣어야 될까요? 왜 형용사를 넣어야 돼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한 개 더 알아야 돼요. 뭐?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니까요. 요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부사라는 놈은 애초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놈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없으면 부사가 먼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저 자리에. 그래서 외울 때는 관부, 형명 순서로 외우시고 만약에 뒤쪽에서 채워 넣어야 되면 명형부 순으로 채워 넣는 게 맞겠죠. 괜찮나요? 이 자리 잘 기억해 주세요. 굿. 그리고 뒤로 넘겨서 문제를 홀수 위주로 한번 풀어보세요. 웃으면서 1, 3, 5, 7, 9 정도. 화이팅.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다 풀었죠? 3번 가볼까요? 3번에 여러분들 동사부터 먼저 찾으세요. 동사 어디 있어요? had 있고요. 뒤에 한 개 더 paid가 있습니다. 선생님, 동사가 어떻게 두 개가 돼요? although라는 게 접속사니까. 꿀! 자, 그럼 접속사, 주어, 동사 앞쪽은 다 채워져 있으니까 버려버리시고 뒤쪽만 보고 풀면 되겠죠. 앞쪽이 부사절이네요. 뒤쪽에 더라는 관사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명사겠죠. 그럼 정답은요. er이 붙어있는 buyer, 구매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7번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분들이 A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서 많이 틀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익숙한 거를 선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선택을 많이 하는데 was가 지금 비동사란 사실을 보시고요. 뒤에는 보호자리인데요. 여기 지금 어라는 관사가 나왔고 real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뒤는 명사 자리거든요. boring이라는 것은 형용사예요. 지루한.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bore이라는 명사거든요. 지루함이라는 bore. 요게 정답입니다. 괜찮나요? 이런 문제 푸실 때 boring이라고 선택해서 틀리면 안 돼요. 많이 봤다라고 무조건 이것만 선택하지 말고 품사를 분명하게 따져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지금부터 조금 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 가능한 계산, 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가산명사를 쓰시려면 한 개짜리인 경우에는 앞에 어나 언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안 붙이면 틀려. 여기 하우스, 집, 셀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어를 붙인 겁니다. 반대로 또 다시 말하면 이게 한 개 이상일 때는 뒤에 무조건 s나 es를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틀린다는 겁니다.
가산명사를 쓰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앞에 붙이거나 뒤에 무언가 붙여서 써야 돼요. 근데 불가산 명사에 주목해 보시고요. 요 불가산 명사는 앞에 어를 붙여서도 안 되고 뒤에 s를 붙여서도 안 돼요. 붙이면 틀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산과 불가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번외로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관사 중에서 어랑 언 말고 한 개 더 있었잖아요. 정관사 뭐예요? 더. 자, 지금부터 한 개 물어볼게요. 이 더라는 정관사는 가산 명사를 꾸밀까요? 불가산 명사를 꾸밀까요? 가산 명사를 꾸밀까요? 불가산 명사를 꾸밀까요? 좋아요.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놀고 있을게요. 자, 가산 명사를 꾸밀까요? 불가산 명사를 꾸밀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패드 기능이에요. 저 큰 화면으로 보면 더 열받아요. 그래서 가산 명사를 꾸밀까요? 불가산을 꾸밀까요? 이거 하려고 하고 났어요. 네. 이거 하면 혼나는데 담당자님한테. 좋아요. 담당자님 지금 보고 계시나? 자, 가산 불가산 둘 다 꾸며요. 이 더라는 친구는 가산도 꾸밀 수 있고 불가산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할 수 있겠죠? 한 개 더 있어요. 아까 배웠는데 소유격 기억나요?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가 가산을 꾸밀까요? 불가산을 꾸밀까요? 더 열받게 됐네. 가산을 꾸밀까요? 불가산을 꾸밀까요? 거의 시계바늘. 가산입니까? 불가산입니까? 둘 다예요. 이게 소유격은 가산도 꾸미고 불가산도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에 붙는 관사로 따지려고 한다면 어나 언으로 가산과 불가산을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정말? 그래요? 물어볼까요? 여기 밑에 어드바이스라는 게 있죠. 이 단어 이것만 보고 답변해봐요. 여기 지금 이게 불가산 명사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앞에 on을 붙여도 돼요? 뒤에 s를 붙여도 돼요? 더를 붙여도 돼요? 돼요. my를 붙여도 돼요? 돼요. 소유격이니까. 끝.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헷갈리는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들이에요. 자, 세상에는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제가 말했죠. 제가 못하는 거 안 시킨다고. 저도 솔직하게 다 못 외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명사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건 알아요. 이거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여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놀랄 만한 단어들이 price 있죠. 여기 a price라고 하거나 prices라고 ds를 붙여줘야 돼요. 또 standard 있죠. 이것도 a standard나 standard라고 해야 되고요. refund 있죠. 환불 받을 때 a refund 하거나 refund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discount도 a discount, discount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불가산 명사 들어갑니다. 이건 셀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 기준으로 못 세요. 특히 advice가 왜 열받느냐? advice가 있어요. 이게 조언하다라는 동사예요. 얘는 advice는 조언이고요. advice는 조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step라는 단어가 있어요. step. 이게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에 시상식 할 때 배우들이 수상소감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스텝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외국에서 영어를 좀 배우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태프들이라고 보통 말하면 한국식 느낌이고 그냥 스텝이라고 말하면요 모든 스텝을 다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모든 스텝들한테 고맙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저건 불가산 명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뒤에 이걸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로 만드는 단어가 있어요. 스텝 멤버는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멤버라는 단어가 붙으면 all step member 안 그럼 step members 뒤에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 뉴스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따위는 안 돼요. 하지만 뉴스 article이란 단어가 붙잖아요. 그럼 앞에 어나 뒤에 s를 붙여줘야 돼요. money 같은 경우도 셀 수가 없고 cash도 셀 수가 없는 단어예요. equipment 토익에 자주 나오는데 보통 장비예요. 이 장비는 장비류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비류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셀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LC에서 equipment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프린트기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고장나요.
being repaired 뭐 이렇게 하거든요. 맨날. RC에서도 자주 나오고. RC에서 나오면 보통 농기계 아니면 프린터기예요. 끝.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외워보세요. 가산명사랑 불가산명사. 제가 10초 있다가 퀴즈 준비했거든요. 외우세요. 오 초 남았어요. 고개 드시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요 단어 앞에 제가 어를 붙여도 될까요? 돼요. 뒤에 s를 붙여도 될까요? 더를 붙여도 될까요? 아주 좋았어요. 요 단어 앞에 제가 어를 붙여도 될까요? 뒤에 s를 붙여도 돼요? 더는요? 돼요. 한 개 더 해볼까? 요 단어 앞에 제가 어를 붙여도 될까요? 될까요? 돼요. 셀 수 있거든요. 뒤에 s를 붙여도 될까요? 돼요. 셀 수 있거든요. 아리까리하죠, 맞죠?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이게 1단계예요. 지금부터 여기에 받고 더블로 더 들어갈게요. 요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시험에 나오죠. 방금 전에 외웠던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토익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너 이거 가산 불가산인 거 알지? 그럼 여기 앞에 붙이는 표현 알아? 까지 물어봐요. 더블로. 이 개념으로 물어보니까 우리가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량 표현들을 잘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요 수량 표현들은 명사 앞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명사가 가산이냐 불가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는 표현들이.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외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라면. 그럼 어떻게 제가 공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학생인데 선생님이 이걸 외우래요. 그럼 어떻게? 와, 이거 어떻게 외우지? 무조건 요령이에요. 지금 위쪽에 외울 게 많아요? 아래쪽에 외울 게 많아요? 위쪽에 배울 게 많죠. 그럼 이렇게 아래쪽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럼 적어도 50%는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 저 반은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불가산 명사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오는 표현들부터 볼게요. much가 있대요. much. 그리고 little이 있어요. 선생님, little과 a little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little과 a little의 차이점은 어예요. 한 개. 이게 뭐가 다르냐? 거의 있는 조금 없는 이렇게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미국식으로 알려주면 어가 붙으면 좀 긍정적이에요. 어가 안 붙으면 뭐 완전 부정적이에요. 봐요. 제가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들고 왔거든요. 커피를 딱 잡았는데 내 생각보다 많아. 와우, a little coffee here, fortunately. 이런 느낌. 이제 딱 잡았어요. 제 생각보다 커피가 적어요. Hey, only little coffee here. What happened? 이런 느낌. 그래서 보통 little은 only라는 거랑 많이 다녀요. 자주. 이거는 좀 부정적인 느낌. little은 긍정적인 느낌. 그리고 재밌는 것은 little의 비교급이 less란 말이에요. little의 비교급이 뭐라고요? less.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순수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불가산 명사 앞에는 much랑 little이 온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맞죠? 맞죠? 자, 그럼 much랑 little은 불가산이랑 오는 거예요. 뭐랑 뭐는 불가산이랑 온다고요? much랑 little은 불가산이랑 온다. 이해 끝났죠? 그럼 지금부터 암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much에서 뭐를 따시고요. little에서 li를 따요. 그럼 뭐가 돼요?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기억하면 끝이 나요. 머리는 셀 수 없다. 뭐라고요? 머리는 셀 수 없다. 이거 이제 금방 기억에 남을 거예요. 머리는 셀 수 없다.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러면 50% 끝났어. 자, 그럼 이제 확률을 조금 더 올릴게요. 머리는 셀 수 없다까지 외웠으니까 가산 명사랑 오는 표현들을 쫙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좀 특별한 아이들이 3명이 있네요. 그렇죠? 얘들은 보통 가산 명사 중에서 단수 명사 앞에 오는 겁니다. 뭐 앞에 온다고요? 단수. 한 개짜리 앞에 오는 거예요. 자, each, every, another예요. 뭐라고요? 한 번 더 뭐라고요?
그거를 외우는 방법은 앞글자만 따볼게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예요. 뭐라고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예요. 한 개짜리 있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컴퓨터 뭐 이런 거 한 개, 텀블러, 의자.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기억하시면 끝이 납니다. 한 개씩 있으니까.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뭐라고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가산 복수명사 앞에 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불가산 명사랑 단수 명사 앞에 오는 걸 외웠죠. 머리는 셀 수 없다.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그럼 보기에서 걔들을 다 지우면 남아있는 게 바로 복수명사 앞에 오는 표현이죠. 이렇게 공부를 끝내도 돼요.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학생분들께서 이게 복수명사랑 안 어울린다라고 많이 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few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복수명사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수명사랑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few랑 a few 차이점은 아까 제가 말했죠. 어가 붙으면 긍정, few가 붙으면 완전 부정의 느낌. 그런데 이 few랑 같이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은 게 many예요. 얘도 복수명사랑만 다니거든요. few랑 many는 복수명사랑만 다녀요. 무슨 명사랑 다닌다고요? 복수명사. 외우는 방법. 여러분들 주변에 의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세워야 돼요. 맞죠? 다 세워야 돼. 쭉 둘러보세요. 엄청 많죠? 제가 이거 다 세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한숨 어떻게 쉬어요? 그 느낌. few. 기억하세요? 많다. 셀 게 많아. 많이 많구나. 기억하시면 끝이 납니다. few하고 많이라고 기억하시면 끝이 납니다. 괜찮나요? 전 이걸 하루에 8번씩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맞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few, 많이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few, 많이. 다소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확인해 볼까? 고양이들 캣츠. 고양이들 앞에 제가 이걸 한번 써볼까요? much를 쓰고 싶어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각각의 고양이들이니까 each cat는요. each cat. 안 돼요? 자, 그럼 이 복수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거 한숨 어떻게 쉬면 돼요? few하고 많다, 많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fund 앞에 제가 여러분들 much를 쓰고 싶어요. 됩니까? much를 쓰고 싶어요. 돼요? 안 돼. 왜? 머리는 셀 수 없다. 불가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산 단수잖아요. 이거 앞에 그럼 제가 each를 쓰고 싶어요. 돼요? every는요? another는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refund는 가산 단수.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돼요? 꿀 아시겠나요? 의아해하는 표정이네. 뉴스란 단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much를 붙이고 싶어요. 돼요? 살면서 much 뉴스라고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는데. 근데 그게 돼요. 이게 문법이니까. 실제 외국인들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실제 외국인 친구한테야 much 뉴스라고 써도 돼? 걔들 안 된다고 할걸요. 어감이 이상한데? Hey, what?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돼. 문법이니까. 웃기죠?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불가산이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셀 수 없다. 불가산 명사라고 온다 했잖아요. 이게 문법이에요. 야무지게 외워줘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암기법 3가지. 머리는 셀 수 없다. few, 많이. 그리고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거기서 3단계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대어의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이거는 약간 주어처럼 보이지만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주어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유도부사, 부사라고도 불러요. 중요한 것은 대어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진짜 주어는 동사 뒤로 빠져 있어요. 이게 도치된다라는 거예요. 대어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진짜 주어는 동사 뒤로 빠져 있어. 해석은 무엇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해석 뭐라 한다고요? 무엇이 있다. 좋았어. 자, 그리고 재밌는 거.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동사의 수를 맞춰줘야 돼요. There is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치면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단수가 나와야 돼요. There is a laptop 이렇게. 그런데 there are가 되었다. 그럼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복수 명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수 명사를 하면 가산 복수 명사죠. s가 붙어 있는 아이다. 그럼 선생님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는 뭘로 봤나요? 불가산 명사도 단수 취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가 오려면 is와 함께 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할만하죠? 자, 그럼 제가 3단계 문제를 지금 즉석에서 뚝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여기 air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air란 단어 앞에 올 수 있는 수량 형용사 표현은 뭘까요? 뭐라고요? 취라고 하면 이치처럼 들리잖아. 뭐예요? much air. 좋았어. 계속 갑니다. 앞에 there가 있네요. 여기 is랑 are 있습니다. 둘 중에 결정하세요. is 써야 돼요? are를 써야 돼요? is를 쓰는 게 맞죠. 왜? 불가사는 단수 취급.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토익 시험 한 개가 나오면. 그래서 내가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하나의 개념만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해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따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실전 문제 1, 3, 5, 7 정도만 풀어볼래요? 파이팅! 풀만하죠? 1, 3, 5, 7 10초 남았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1번. 1번에 지금 동사부터 찾으세요. is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지금 주어가 등장을 해야 될 차례네요. 보기 중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헷갈리면 꼬리만 보세요. 1번에 or로 끝났죠. 보통 이게 사람을 뜻하는 명사는 보통 er이나 or로 끝나니까 정답은 A, director. 이게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보통 부서장, 부장님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자, 토익에선 그렇죠. 3번 갑세다. can request가 동사입니다. 그렇죠. 이 동사 뒤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뭡니까? 절대 명동 두부. 자, 그럼 보기 중에서 A냐 B냐의 싸움이에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리펀드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답 A예요? B예요? B. 왜? 셀 수 있으니까 어를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시험장 가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이 문제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장 가서 고민한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3초 만에 딱 푼다, 못 푼다, 버려, 풀어 결정하셔야 됩니다. 5번. 5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심리적으로 잘 만든 문제예요. 이게 토익에서. 이게 40년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내면 틀리는 줄 알아요. 보통 이제 이 문제는 학생분들께서 C를 정답으로 선택해서 다 틀리거든요. 혹시 본인 정답이 C로 되어 있나요? 그래요? 괜찮아요. 이게 왜 C를 선택을 하냐면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의 심리를 살짝 말씀드리면 cancelled가 동사니까 앞쪽은 주어 자리예요. 근데 organizing 동명사 요거는 조금 아직 안 배운 것 같으니까 명사니까 정답 C로 해야지. 이렇게 고르시면 이게 organizer 사람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죠. 셀 수 있는 것을 쓸 때는 앞에 관사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앞에 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정답은 B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B로 못 가느냐? 여러분들 문제 풀듯이 펜을 잡아보세요. 그럼 보통 급하기 때문에 A, C를 보고 B, D 쪽을 내가 내 손으로 막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약간 그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B, D를 보기보다 A, C 바로 보고 풀거든요. 그냥. 이런 건 낚입니다. 정답은 B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제 보기를 볼 때 보기를 가리지 않고 손을 바깥쪽으로 빼고 항상 보기로 확인해줘요. 7번. 7번도 단골이네요. ask asked for, 요청하다라는 건데 for가 전치사예요. 뒤에는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보기 중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A 아니면 C 아니면 뭐 이렇게 보이네요. 정답은 뭘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advice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뒤에 S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정답은 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잠깐만 공통적으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5번이랑 여기 지금 7번에 A랑 D를 유사히 살펴보면 요걸 이제 동명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친구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주어가 되거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요.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지가 또 데리고 다녀야 돼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지금 이 뒷자리에 목적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못 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만약에 목적어가 있었다면 정답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얘들도 동명사 출신인데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나가 탈락시켰다라는 거겠죠. 뒤로 넘겨서 13번, 14번만 웃으면서 한번 풀고 저랑 퀴즈 들어갈게요. 13번, 14번 풀어봐요. 다 했어요? 자, 13번 볼게요. 13번의 첫 번째 관문, 동사를 찾냐 못 찾느냐는 얘기죠. 동사가 뭘까요? 13번은 comply, 준수하다, 따르다. 준수하다, 따르다. 동사예요, 이게. 구동사라고 많이 부르죠. 구동사가 뭐예요? 동사랑 전치사랑 같이 대부분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쪽은 주어예요. franchises. 프랜차이즈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그냥 가맹점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가맹점들. 우리 BBQ, 그럼 BBQ 가맹점들이 쫙 있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프랜차이즈 S가 붙었네요. 그렇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좋아. 그러면 가상 복수 명사 앞에 나오는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선뜻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많거든요, 그거는. 그럼 이제 역으로 들어가야죠. 제가 머리를 잡으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머리는 셀 수 없다. 그러면 머치랑 리를 일단 보내주세요, 집으로. 어나더를 딱 보세요. 선생님, 어나더는 이 애들은 어나더 단수 아닌가요? 얘를 보내주세요. 그럼 뭐가 남아요? C, 너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밑에 14번도 보세요. calculators가 여러분들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 명사죠. 지금 이 복수 명사 앞에 오는 표현은 every가 아니라 뭡니까? several이라는 게 이 복수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끝.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복합 명사라고 제가 넣어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어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도랑치고 뭐 잡아요? 도랑치고. 요즘 안 배워요? 교육 과정이 달라졌나? 도랑치고 뭐 잡아요? 방금 굉장히 소외감 느꼈어요. 도랑치고 가재 잡지 않나? 맞죠? 요즘 딴 거 잡나? 가재 잡죠? 그리고 왜 가재 잡는 줄 알아요? 그런 식이에요. 몰라요, 저도. 맞죠? 한국인도 모르죠. 외국인도 몰라요. 야, 왜 이렇게 써? 몰라요. 물어봐도. 원어민 친구들한테 야, 왜 이렇게 써?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쓰니까 걔들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도 그냥 따라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도랑치고 가재 잡고를 외우는 것처럼 우리도 익스펜션 프로젝트라고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친구들 arrival date. 요거는 보통 파트 7 단위의 질문 풀 때 많이 나오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market share 동그라미. 요즘에 그 포켓몬 빵 때문에 그 편의점 시장 점유율 난리 났다던데. 시장 점유율. 여기 쉐어라는 게 여러분들 공유라는 의미도 있고 보통 이제 토익에서는 주식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주주들을 영어로 shareholder라고 불러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shareholder. 기억하시면 되고. keynote speaker. 토익은 convention 뭐 이런 회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keynote speaker 중요한 연설자가 항상 있죠.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또 자주 나오는 게 요거 safety regulations. 요게 토익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safety 자리를 가렸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safe를 쓸래, safety를 쓸래라고 물어봤던 시험이 작년에 나왔어요. 이건 안전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안전한 규제 이게 맞을까요? 안 그러면 안전 규제 이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정답은 safety regulations였어요. 이게 복합 명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억울해도 따질 방법이 없어요. 토익 시험을 치고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그 문제를 기억하고 나와서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 유출이거든요. 그러면 토익 시험을 4년간 못 쳐요. 못 따집니다. 어차피. 아시겠죠? 그래서 걔들이 시험지를 안 주잖아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몇 가지 또 특수한 거 한 개 더 있어요. 요거 sales quota. 요거 보통 다들 처음 듣는다고 하던데 sales quota는 판매 할당량, 판매량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sales quota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명사 한번 배워보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퀴즈를 빠르게 풀고 저랑 오늘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푸는데 제가 한 3분 정도 드리면 많겠죠? 힘을 내세요. 3분. 검사를 받으세요. 정도.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6번을 맞추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과연 나일까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6번을 맞추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게 과연 당신일까? 나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밌네요. 바로 결과 확인합니다. 1번 갑시다. 1번에 아우 바로 더가 보이네요. 더가 나왔다라는 것은
관사의 등장. 관사가 등장했다는 건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관사 뒤에는 뭐 나와야 돼요? 관부혁명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자리가 지금 목적어 자리예요. followed가 동사란 사실을 알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더 뒤에 명사를 넣을 수 있겠죠. 참고로 말하면 더 다음에 명사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최상급의 부사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 전체가 목적어의 자리이고 목적어의 자리인데 플러스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기 중에 명사는 be 아니면 d예요. 그렇죠? 맞나요? 근데 이건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엄서 정답은 D가 나와줘야 되겠죠. 빠르게 갑니다. 2번 was가 비동사고 뒤에는 보어 자리예요. 뭐선 자리라고요? 보호될 수 있는 거 저한테 소리 질러 다 말해주세요. 절대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 굿. 그 중에서 관사와 형용사의 보필을 받으면서 올 수 있는 아이는 누구? 명사. 보기 중에 명사는 disappointment. 3번 갑니다. R이 지금 비동사였습니다. 자, 그럼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보어.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절대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 정답은 형용사 popular. A. 4번은 문장에 동사가 없다라는 걸 눈치를 채시고 동사 될 수 있는 A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지금부터 갑니다. 5번은 왜 어렵냐면 지금 at에 동그라미 하세요. 전치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great라는 게 형용사예요. 그렇죠? 형용사예요. 형용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 보기 중에 명사 어디 있어요? expense. 잘했어요. 정답은 D. 그리고 오늘 6번 문제를 맞춘 사람 제가 걸어다니면서 봤는데 한 분 계셨습니다.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보도록 할게요. 약간 로또 발표하는 느낌이네. parking. 주차. 정답은 B 하신 분들 아쉽습니다. 탈락이에요. parking permission. 이 명사 허가 수업 맞잖아요. 근데 정답은 A예요. parking permit. 왜? 이건 허가 증이거든요. 에이 쌤 그 뭐가 달라요? 앞에 한 끗 차이. 잘 들으세요. 허가 증이라는 것은 뭐 이런 종이나 이런 카드 이런 거잖아요.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파킹 허가증이에요. 이렇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가를 들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제 파킹 허가예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permission은 셀 수 없는 걸로 쳐요. 불가상. 정답은 A예요. parking permit. 끝. 이거 헷갈리면 BTS 노래 중에 permission to dance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우리 RM이 영어를 잘하는 거죠. RMC가. RMC가 permission to dance. 춤출 권리, 춤출 권한. 앞에 관사 안 붙였잖아요. 7번 갑시다. reviewed가 동사 나왔고 헐이 소유격이고 complete가 형용사예요. 그럼 뒤는 명사 자리겠죠? 그런데 보기 중에 명사가 C랑 D가 있어요. applicant 지원자 사람이고요. application 지원서 지원 절차. 지원쌤 생각나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이 지원자일까요? 안 그러면 지원서일까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녀의 완성된 지원자일까요? 그녀의 완성된 지원 서류들일까요? 지원서. 정답은 D. 우리 지원쌤이랑 민지쌤이랑 하나 맞네. 지원민지. 좋아요. 자 그럼 8번 가보도록 할게요. should take가 동사예요. 앞쪽은 주어 자리에 전면구 있으면 지우고 더 있으니까 더 뒤에는 뭐 나와야 돼요? 명사. C. 9번 these positions 이게 주어죠. 그럼 뒤에 동사 나와야 되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나오면 되겠죠. 할만한가요? 아직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아직 명사 꼬리를 제대로 안 외웠으니까. 중요한 것은 명사 꼬리 잘 배우시고 저를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명사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이 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까지. 또 들어가요? 물어봐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잡으면 뭐라고 했어요? 머리는 셀 수 없다. 머치리를 불가사니랑 다니죠. 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셀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한숨 어떻게 쉬어요? few 한숨 쉬고 많다, 많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지금 볼펜 정리할 때가 아니야. 집중하시고. 자, 셀 것들이 한 개씩 있어요. 한 개씩. 저 보니까 문을 막고 있는 저 의자도 한 개고 문도 한 개고 선생님도 한 명이야. 그럼 이거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를 가리켜서 꾸밀 때 어떻게 꾸며요? each, every, another. 그걸 빨리 말하면 이 애들은 another 단수예요. 오늘 수업 끝이에요. 내일 투표하고 내일 봬요. 고생했습니다. 안녕. 잘 가요. 감사해요. 박수까지.